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포트홀, 파인도로 때문에 위험천만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소라 기자입니다. 도로 위 지뢰인 포트홀 때문에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 1, 2km 구간 곳곳에 발생한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불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포트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경고등도 없어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7일 오후 4시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위에서 포트홀로 인한 SUV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홀로 인해 SUV 차량의 왼쪽 좌측이 완전히 무너져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차들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줬으면은. 몇 분 후 또 다른 차량도 사고가 발생해 견인되고 있었습니다. 포트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파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저희 고객님도 오셔서 지금 사고가 나서 2차 사고가 안 나신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시고 빨리 좀 시정 조치해 주셔서 다른 사고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도로 관할 전주시 덕진구 측이 포트홀 임시 복구 작업 중이었지만 곳곳에 널린 포트홀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포트홀은 최근 내린 폭설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과 대형 화물차 운행 등으로 포트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는 임시로 포트홀을 메우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19일 포트홀 도로의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며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중범죄를 지은 경우에도 20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유괴와 살인,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중학생 2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가해자 2명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결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각종 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해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운동이 일면서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 청소년 상담사 A씨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가 이 소년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KLN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8일 권영진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추구해야 할 시정혁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시장과 시정혁신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발굴해 나가는 혁신의 과정과 성과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날 시정혁신위원들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 구, 군 간 협업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혁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과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섣달 금음달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전설이 내려오는 전북 익산의 옥룡천이 있죠.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취약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북 익산 시내 역세권인 창인동 일대가 샛별 마을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철도간사 주변이 익산대로 3길 11 1호는 좁은 골목길, 버려진 빈집, 낡은 슬레이트 지붕 등 모든 시설이 낡아 열악한 환경 속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총 사업비 69억 2,4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뜰마을을 추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KTX 익산역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 국가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일자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가로 환경 개선, 공원 녹지 조성, 생활안전 및 안내, 주택 정비 지원, 공동체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 인프라를 위한 도시가스 보급, 쓰레기 집화장을 신설했고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보안등 개선 및 추가 설치, CCTV를 추가 설치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 정비, 담장 정비 등 가로 환경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랜 홍지혜입니다. 강원도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관광 투자유치단 구성과 강원도 기업의 미국 수출 판로 개척,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등입니다. 특히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평창올림픽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 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올림픽 입장권 구매도 동참했습니다. 1959년 영국 대사관이 점유하면서 60여 년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됐던 덕수궁 돌담길 100m 구간이 지난해 8월 시민에게 개방됐죠. 하지만 아직도 미연결 구간이 남아있으며 완성된 연결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연결 구간 70m를 위해 지난 17일 덕수궁 돌담길 연결을 위한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김종진 문화재청과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 내용은 덕수궁 돌담길 연결 및 고종의 길 연계성 강화와 돈덕전 복원에 따른 덕수궁길 정비 등으로 덕수궁 주변 보행길 개선을 위해 협력적 관계를 맺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덕수궁 내의 담장을 따라 길을 만들어서 덕수궁 돌담길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8일 경남 거제에서 신형 어업지도선인 충남해양호 진수식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뱃머리에 샴페인병을 던져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 샴페인 브레이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해양호는 연안에서 도내 최서단 경렬비열도까지 연근해 지역으로 활동 해역을 넓힙니다. 시운전과 검사 등을 거쳐 내달 15일 준공 후 3월 말 취항식을 하고 충남해양호를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빈집을 활용해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입주자에게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은 기존 저소득 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장애인 등입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 수는 100만 개가 넘으며 이 중 40%가 읍면 단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고 저소득 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의 안정적 정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빈집 반값 임대 사업이 농촌 지역 빈집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좋은 음식 문화 실천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 개선 자금을 연 1에서 2%대 저금리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최고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로 제조시설이나 영업장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가 해당됩니다. 경북 안동시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 영유아들을 위해 아이놀이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에 나섭니다.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 누리카는 영유아들을 직접 찾아가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읍면 단위 영유아들이 쉽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집 대상은 7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와 안동시 소재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분야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원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